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오브상 장봉규입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제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힙합 관련 인터뷰들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예능형 영상이나 앨범 다큐멘터리, 공연 영상, 정보성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힙합 오브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백 개의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는 4,0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계속 정체된 상황이었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좀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줘보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변화를 줬고, 이번에 지난 4년 동안 모은 구독자를 약 한 달 만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엄청 규모 있는 채널도 아니고 또 여러 이슈들이 잘 맞물려서 된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들은 썸네일이나 제목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알맹이 있는 인터뷰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길기도 했어가지고 애초에 클릭을 유도할 요인도 엄청 적었었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썸네일을 멋있게 그리고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저 또한 그게 굉장히 컸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클릭 자체가 되지 않아 버리니까 제 영상을 판단조차 못하게 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제 인터뷰 본편의 경우 힙합 보부상 땡땡화 누구누구 이렇게 통일을 했었고 썸네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후에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부분들을 따로 빼서 썸네일과 제목에 아티스트가 했던 멘트나 관련 내용을 넣었고 그렇게 인터뷰 클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힙합 보부상 본편의 경우 최대 조회수 약 4만 회인데 클립의 경우 20만이 넘는 영상이 두 개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 두 영상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알고리즘에 관심이 꽤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있는 영상들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어쨌든 결국의 본질은 유튜브는 광고 수입이 본인들의 주된 수익원이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유튜브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근데 직원들이 모든 영상을 다 하나하나 보고 그걸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청자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지표들 중에서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와 같은 반응량은 우리가 통제하기엔 되게 힘든 영역이고, 반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이는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이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의 성격에 따라 이것도 다 다르겠지만 결국 자신이 만드는 영상의 성격에서도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자신이 만들려는 영상과 비슷한 류의 영상들 중에서 좀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을 토대로 해당 결의 영상에서 유튜브 문법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은 키워드인데,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두 영상을 보면 썸네일도 비슷하고 비슷한 길이에 시청 지속 시간에 클릭률까지 거의 다 비슷한데 조회수는 거의 수십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한 영상은 노출 자체가 많았고 한 영상은 노출이 적었습니다. 이 차이를 살펴보자면 한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볼 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고, 반면 한 영상은 검색해볼 만한 이슈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검색해볼 만한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툴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 툴이라는 사이트와 구글 트렌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는 제가 만들려는 영상에 어떤 키워드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가 분석을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고, 영상을 다 제작한 후에는 아래 태글 안에 인기 키워드 중 제 영상과 어떤 게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서 기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로는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의 추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했고요. 좀 더 섬세하게 키워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요 정도 수준에서 분석을 했었고 좀 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제 다음은 업로드 시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상 조회수에는 업로드 시간이 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영상의 조회수보단 업로드 시간을 정해놓고 올리게 되면 구독자 확보에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자신이 만드는 영상의 주된 시청자들 나이, 성별, 뭐 그리고 시청 시간들 이런 것들 통계를 보고 그 성향을 파악해서 시청자들이 언제 내 영상을 많이 보는가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업로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리즈물의 경우에 더더욱 구독자들이 언제 다음 영상이 올라올 것인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는 게 구독자를 확보하는 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멘토링 같은 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차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진짜 많은 멘토링을 받아봤고 유튜브 영상들을 검색해보면서 채널 성장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채널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제한테 적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일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끈기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열심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근데 혹시 뭐 이거 이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 메일 주소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